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 바로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가 말하는 물가랑 내 지갑 사정이 왜 이렇게 다른지 늘 궁금하셨죠? 오늘 그 이유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시죠? 뉴스에서는 물가가 1% 올랐다, 2% 올랐다 하는데 막상 내가 마트 가서 장을 보거나 점심값 계산할 때 보면 아니 이건 10%는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일단 물가지수라는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물가지수 3대 천왕,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까지 알아볼 겁니다. 특히 세 번째, CPI랑 GDP 디플레이터 비교하는 거, 이건 시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왜 내 체감 물가는 다른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물가지수라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상품들 가격의 평균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준이 되는 해의 물가를 무조건 100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을 기준으로 딱 정하고 100점 이렇게요. 근데 2020년의 물가지수를 계산해보니까 110이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하, 5년 사이에 물가가 10% 올랐구나 하고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물가지수는요, 사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3대 천형만 제대로 알고 가면 게임 끝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저랑 같이 하나씩 그냥 아주 박살을 내봅시다. 첫 번째 주자, 생산자 물가지수, 영어 약자로는 PPI라고 불러요. 이름에 답이 다 있죠. 이건 생산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의 물가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 때의 가격, 흔히 말하는 공장도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가격? 아니죠. 기업이 파는 가격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딱 갈라서 속을 들여다봤더니 무려 60%가 중간재예요. 중간재가 뭐냐?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나 재료를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PPI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소비자 물가의 미리 보기, 일종의 스포일러 역할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쓰는 부품 값이 오르면 당연히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사는 과자값, 스마트폰 값도 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이 PPI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이건 생산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 내는 돈이 얼마나 변했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물가 왜 이렇게 올랐어? 할 때 그 물가가 바로 이 CPI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요,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CPI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중요한 항목에 가중치라는 걸 둬서 점수를 더 줍니다. 시험 볼 때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가산점 주는 거랑 똑같아요. 전체를 10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주택, 수도, 전기 같은 주거비가 170.2로 비중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이 먹는 거, 그리고 외식하고 자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다른 거 가격은 다 그대로라도 월세나 밥값만 올라도 물가지수가 확 뛴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갑 사정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잠깐 보너스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CPI 품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자주 사고 가격 변동에 민감한 것들 있잖아요. 배추, 라면, 두부 같은 거. 이런 애들 141개만 쏙쏙 골라서 만든 스페셜 지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활 물가 지수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랑 가장 가까운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보스몹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얘는 좀 성격이 달라요. CPI나 PPI가 특정 물건들 가격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만든다면 이 GDP 디플레이터는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적표인 GDP가 다 나온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거꾸로 역산해서 구합니다. CSI처럼 사후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담는 가장 범위가 넓은 종합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그냥 캡처를 하세요. 아니면 노트에 빨간 펜으로 그냥 막 별표 5개 치세요.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고 곱하기 팽. 이 수식 자체를 그냥 통째로 물어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셨죠?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시험 출제 위원들이 제일 사랑하는 파트죠. 맨날 헷갈리는 CPI랑 GDP 디플레이터. 도대체 뭐가 다른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는 쇼핑카트에 있어요. 자, 머릿속에 쇼핑카트 2개를 딱 그려보세요. CPI의 쇼핑카트는요, 5년 전에 담아놓은 물건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고정된 카트예요. 반면에 GDP 디플레이터의 카트는 매년 새로 생산된 물건들로 카트 내용물이 싹 바뀌는 변동 카트입니다. 어려운 말로 고정된 방식을 라스파이레스, 변동하는 방식을 파샤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보다 중요한 건 뭐다? 고정이냐, 변동이냐, 이 차이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딱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기준이 뭐라고요? CPI는 소비자인 내가 사는 거,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퀴즈. 수입 석유, 우리가 주유소 가서 사죠. 그러니까 CPI에는 포함.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에는 제외. 반대로 새로 지은 아파트,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GDP 디플레이터에는 포함. 근데 우리가 매년 사는 소비재는 아니니까 CPI에는 제외. 어때요? 이 원칙 하나만 머리에 박아두세요. 그럼 절대 안 헷갈립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중요한 물가지수를 다 살펴봤어요. 이제 이 지수들을 가지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왜 이 숫자랑 우리 지갑 사정이랑 다른지 그 한계까지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 계산하는 거요? 와, 이건 진짜 거저먹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딱 3단계면 끝나요. 첫째, 작년 지수를 찾는다. 둘째, 올해 지수를 찾는다. 셋째, 공식에 넣고 계산기 땡, 끝. 공식은 이건데요. 개념은 아주 심플해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수에서 작년 지수를 뺀 값을 기준이 되는 작년 지수로 나눠주고 퍼센트로 바꿔주기 위해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 105가 됐다면 5% 오른 거죠. 여기 예시처럼 2018년 지수가 109.7이었고 2019년에 112.8이 됐다면 계산기에 넣어보면 약 2.8%의 인플레이션율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 드디어 맨 처음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누수에서는 물가 2% 올랐다는데 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냐? 도대체 왜 지표랑 내 현실은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이유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는 우리가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는 걸 반영 못해요.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잖아요. 돼지고기 비싸지면 바로 닭고기로 갈아타는데 CPI는 바보같이 계속 비싼 돼지고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품질이 좋아지는 걸 놓쳐요. 작년 아이폰이랑 올해 아이폰,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지수는 이걸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 집값이나 땅값 같은 자산값이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마다 돈 쓰는 데가 다 다르니까요. 저는 교통비, 여러분은 식비에 돈을 더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진짜 제일 결정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아파트 값이 막 2배, 3배 뛰어도요. 그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가격 자체는 CPI에 안 들어가요. 진짜 어이가 없죠. 오직 그 결과로 오르는 전세나 월세, 즉 집세 변동만, 그것도 아주 일부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는데 공식 물가는 고작 2% 올랐다고 발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현실과 통계 사이에 가장 큰 괴리감이 발생하는 지점이죠. 자, 오늘 물가지수부터 체감 물가까지 쫙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머리가 아프신가요? 맞아요. 경제학 처음엔 용어도 낯설고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CPI랑 GDP 디플레이터 차이점 완벽하게 이해했잖아요? 그거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랑 같이 부서 나가다 보면 경제학 어느새 여러분 발밑에 있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혹시 오늘 공부하다가 이거 뭐지? 싶은 거 있었으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 오시면 이미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질문이랑 답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카페에는 저뿐만 아니라 진짜 실력 있고 세상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딱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진짜 머리 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화이팅!